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강사로도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프레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가 심리이고 그것을 분석한 것이지요. 작은 차이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도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 애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여러 영역 중에서 이름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영역은 바로 돈이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잊지 않고 산다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지혜로운 부자는 되고도 남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자신의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복한 사람은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를 묻는다는 점이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no보다는 yes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yes보다는 no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걷더니 이기고도 남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지혜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안주하는 사람은 회피 프레임이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하다.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경쟁과 관련된 물건들의 노출만 되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쟁 프레임을 갖게 되어 가능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프레임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식의 섭취량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력적인 요소는 바로 크기이다. 음식이 담긴 그릇, 즉 기본 단위가 클수록 사람들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라크 사태의 본질을 전쟁으로 명명하면 그 해결책 또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프레임이 작용하고 철수하는 것이 곧 패배로 규정된다. 반면에 점령으로 프레임하면 철수는 당연한 것이 된다. 명왕성은 더 이상 명왕성이 아닌 소행성 13434형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과학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과학의 객관성 논란이 일어났다. 과학의 투표가 웬 말인가?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행복한 이유는 동메달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고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4.8로 평점되었다. 소박한 실제로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성숙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 이런 말처럼 근거 없는 표현도 없다. 정말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챔피언으로 보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기꺼이 얼간이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과거 죽이기 현상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존재하게 될 여러 상황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말은 한 번 정도 걸러내고 듣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제라도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서 선택했을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을 때보다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출발은 돈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나 공돈이라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돈을 은행에다 2주간만 저축을 해놓아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그 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돈이라는 이름에서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돈 세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푼돈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돈은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상술이 좋은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푼돈 프레임을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맞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계산기를 살 때 절약하는 3만원은 귀한 돈이고 TV를 살 때 절약하는 3만원은 이보다 덜 귀한 푼돈이란 법칙은 경제학 교과서에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콩나물을 살 때 깎는 100원과 몇십만원짜리 고가품을 살 때 깎는 100원도 동일한 것이다.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액수로 파악하기보다는 원래 가격이라고 붙은 이름에 현혹되어 돈을 상대적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들은 돈의 절대 액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에 따른 푼돈이란 이름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억을 가졌음에도 10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적 가치 프레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콩나물 값을 깎을 때는 100원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0원을 하찮게 여겨 깎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시나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신용카드란 이름으로 돈의 형태가 바뀌자 지출의 규모가 달라졌다. 신용카드는 소비라는 공식이 생겼다.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점수는 돈의 물리적 형태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이다. 그러나 포인트도 일정한 장소에서는 엄연히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경제성, 합리성의 기본은 돈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너나 없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가 된 상태보다 더 즐겁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득 상황으로 문제가 프레임되면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손실 상황으로 프레임되면 안전한 선택보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동일한 양의 이득으로 오는 만족보다는 동일한 양의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은 이득보다 2.5배 정도 더 마음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는 대안을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2.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 3.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세이버링이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 4.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5.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6.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7.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8. 체험 프레임으로 소비하라. 9.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관계였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12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10년 법칙은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집중과 반복의 산물임을 기억하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오늘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잘 들어보셨나요? 법륜 스님 말씀 중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듯 파도에 휩쓸리듯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니 신기하네요. 그게 심리학인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프레임으로 살았을까? 내일은 어떨까? 생각하며 잠이 들면 내일 하루가 분명 다를 겁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